돌봄 서비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돌봄 서비스란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보건 서비스와 가사 및 육아 서비스인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서비스들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은행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리포트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보건 서비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달에 간병비가 370만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령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확 실감이 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간병비는 370만원인데 고령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4만원에 불과하죠. 즉, 간병비가 고령 가구 소득의 1.7배에 달하는데요. 간병비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병인을 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2022년 기준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만 약 19만 명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요. 2032년엔 38에서 71만 명,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까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니 간병 서비스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많은 가정에서 간병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족이 간병을 맡으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2022년에만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1조 원에 달했으며 2042년에는 최소 27조 원, 최대 4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 및 육아 서비스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맞벌이 가정이라면 육아와 가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 도우미 비용은 한 달에 26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2023년 기준 육아 도우미 비용 264만원은 30대 가구 중위소득인 509만원의 약 50%에 달합니다. 즉, 가정이 절반 가까운 소득이 육아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육아 도우미 비용이 비싸진 걸까요? 이 역시 인력 부족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사 및 육아 도우미의 잠재 수요는 약 28만 명이었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도우미는 1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비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거나 한 명이 직장을 포기하고 직접 육아를 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데요. 육아와 관련해 경력을 단절한 20, 3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임신, 출산, 육아를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돌봄 인력을 확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약 34만 명, 싱가포르에서는 약 26만 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돌봄 업무를 담당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한국에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면 인력난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 저렴하게 고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는 분명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선 임금 문제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죠.
가장 큰 특징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집에 입주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적인 공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항상 불안감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입주형은 허용하지 않고 출퇴근형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더라도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AI 시대인데 혹시 기술이 답이 될 수는 없을까요? 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간병 로봇과 ICT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로봇이 환자를 이동시키고 간단한 간병 업무를 돕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도입 비용이 높고 아직까지는 인간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감정적, 실리적 측면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해결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기술 발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까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2024년 서울시의 외국인 도우미 시범사업은 한 가지 중요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앞으로 돌봄 서비스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돌봄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쾌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